2026년 공인회계사 경제원론 풀이하겠습니다. 1번.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해 N개의 효율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중 일부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이와 가장 밀접한 개념은? 1번 문제는 개념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개념은 1번 차선의 이론이 되겠는데요. 차선의 이론은 립시와 랭카스터가 제시한 이론으로 문제에 제시된 대로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해서 N개의 효율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그 중에 몇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충족되지 못하는 모든 조건을 모두 한 번에 충족시키면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 사회생이 최적이 되는데 효율성 조건이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 현재보다는 몇 가지라도 더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차선의 결과가 된다고 하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사회생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주는 이론이 바로 이 차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코즈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외부성에 대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서 외부성이란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외부성의 문제를 코즈는 소유권만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다면 그 당사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이 해결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의 중위투표자 정리. 이것은 공공선택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선택 이론 중에서 과반수 투표제를 도입을 한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안이 채택된다는 정리가 중위투표자 정리입니다. 중위투표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호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의 선호 분포 중간 지점에 있는 투표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보기 4번은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불가능하냐? 모든 가능한 사회적 상태의 서열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리입니다. 즉, 사회적 선호 체계가 사회 후생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회 구성원의 효용 수준이 주어졌을 때 사회 후생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사회 후생 함수라고 합니다. 이 사회 후생 함수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성질을 에로우는 구체적으로는 5가지 또는 6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5번의 만족 이윤 가설. 이것은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을 하고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한다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 만족 이윤 가설은 경제 주체들은 완벽한 합리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합리성 하에 있다는 가정하에 기업은 이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허버트 사이먼의 이론이 만족 이윤 가설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1번 차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2번 갑은 두 제와 x제와 y제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으며 효용함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이다. y제의 가격은 1이고 갑의 소득은 10이다. 갑의 효용 극대화 결과 x제와 y제에 대한 지출액의 비가 1대2라면 x제의 가격은 단 스몰 x는 x제 수량, 스몰 y는 y제 수량을 나타낸다. 2번 문제는 효용 극대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와 가격 조건을 가지고 효용 극대화 조건을 풀어보면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x제와 y제의 상대가격 비율이 같다는 조건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x제와 y제의 한계 대체율은 x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제의 한계 효용으로 효용함수를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나온 값이 각 제와의 한계 효용이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루트 y를 x제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 x의 한계 효용이 되고 y에 대해서 구해보면 2루트 y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x분의 y가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 가격을 보면 x의 가격을 px, y제 가격을 py라고 할 때 문제에서 y제 가격이 1로 주어졌으니까 상대 가격 비율은 px가 되고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 비율을 같게 놓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x 곱하기 px 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두 번째 조건인 x제와 y제에 대한 지출액의 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지출액은 각 제와의 가격에 제와의 소비량이 되니까 x제 지출액은 px 곱하기 x고요. y제 지출액은 py 곱하기 y인데 이 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주고 정리하면 pyy는 2px, x가 되고요. 효용극대화 조건에서 나온 이 y값을 대입을 해서 비례식을 정리를 해주면 y는 2px, x가 됩니다. 그래서 효용극대화 조건과 지출액의 비 조건에서 나온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px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기와 2기의 소득이 각각 200과 150인 소비자 값이 있다. 값이 1기와 2기에 소비하는 금액을 각각 C1, C2라고 할 때 값의 효용함수는 미니멈 C1, C2이다. 1기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면 50%의 이자율로 2기의 원리금을 받는다. 값의 최적 저축액은 3번 문제는 피셔의 2기간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값의 최적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효용극대화 조건을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효용함수가 레온테이프형으로 미니멈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와 2기의 소비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효용극대화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은 예산 제약식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2기의 변수들을 1기로 할인을 해서 1기 기준에서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쪽을 보면 1기 소비 플러스 2기 소비를 1기로 할인해준 1 플러스 R분의 C2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득도 역시 1기의 소득 플러스 2기의 소득을 1 플러스 R로 할인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1기와 2기 소득이 200과 150이니까 y1에 200, y2에 15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50%, 0.5니까 1 플러스 R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용극대화 조건을 활용을 해서 C2 자리에 C1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C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C1은 180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은 것은 값의 최적 저축액, 즉 1기의 저축액이니까 1기의 소득에서 1기 소비량을 뺀 200-180인 20이 값의 최적 저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화폐 M에 대한 값의 효용함수는 LNM이다. 값은 총 자산 100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배분하려고 한다. 안전자산은 그 금액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위험자산은 수익률이 0.52 확률로 100%, 0.5의 확률로 마이너스 50%이다. 값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배분해야 하는 금액은 4번 문제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값이 총 자산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배분하는데 안전자산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위험자산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50%의 확률로 수익률이 100%가 되거나 마이너스 50%가 되거나
갑의 기대 효용 극대화를 위한 위험자산 배분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위험자산의 배분에 대한 금액을 X로 두고요. 위험자산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총자산 100에서 위험자산의 X를 배분을 하니까 안전자산에는 100-X를 배분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의 배분한 X는 첫 번째 경우에는 100%의 수익률, 그래서 2X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이니까 0.5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각각의 경우에 조건부 소득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은 기대효용에 관한 식을 수립하면 되는데, 기대효용은 각각의 경우의 효용에다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기대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M1과 M2 이 두 가지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 각각이 갖는 효용, 자연대수 로그를 씌운 값에다가 각각의 확률 0.5를 곱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기대효용이 되겠고요. 정리하면 X에 관한 식이 되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항을 하나의 항으로 합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지금 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 시켜주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로그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 부분이 분모로 가게 되겠고, 그리고 이 안이 X에 관한 함수이니까 이것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50-X 이렇게 분자가 되겠고요. 이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구하면 일단 분모는 X의 값이 0과 100 사이의 값인데, 그 사이에서는 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를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분자 50-X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X는 50이 되고요. 따라서 4번 문제의 답은 1번 50이 되겠습니다. 5번 어느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가 800 플러스 20Q이고 시장 수요 함수가 QD는 200-2P이다. 이 기업이 하나의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때 러너 지수는 단 Q는 생산량,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5번 문제는 독점도를 나타내는 러너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러너 지수는 가격분의 가격 마이너스 한계 비용이 되고요. 독점 기업의 경우에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로빈슨 아모로소 공식에 의해서 한계 수입은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가격 탄력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수입을 한계 비용 자리에 대입을 해서 P를 약분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러너 지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역수로도 표현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비용 함수에서 한계 비용을 도출하고요. 시장 수요 함수에서 한계 수입 곡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장 수요 함수를 역수요 함수로 표현을 한 다음 우하향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2배로 해주면 이것이 한계 수입 곡선의 식이 됩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은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0이 나오고요. 따라서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을 통해서 균형 생산량을 구하면 80이 나오고요. 이것을 다시 역수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독점 가격은 60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러너 지수를 구할 때 탄력성 방식이 아닌 가격과 한계 비용을 대입해서 구하는 이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가격에 60, 한계 비용에 20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러너 지수는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두 경기자 1, 2가 동시에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 이 게임의 혼합 전략 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보수 행렬의 괄호한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내며 X는 2보다 작은 수이다. 6번 문제는 게임 이론 문제인데 혼합 전략 균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혼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순수 전략을 양의 확률로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이 혼합 전략을 통한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일한 기대보수를 얻도록 하는 전략의 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자 1의 혼합 전략을 구해보면
경기자 1의 혼합 전략은 상대방인 경기자 2의 기대보수를 동일하게 만드는 전략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을 P라고 하면 B를 선택할 확률은 1-P가 되겠고요. 이때 경기자 2의 기대보수를 식을 세워서 경기자 1의 혼합 전략을 구해보면 경기자 2가 A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대보수는 경기자 2가 A를 선택했을 때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면 경기자 2의 보수는 1이 되고 경기자 1이 B를 선택하면 경기자 2의 보수는 3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자 1은 A를 P의 확률, B를 1-P의 확률로 선택을 하니까 경기자 2가 A를 선택한 경우의 기대 보수는 1-P, 3-1-P.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식의 좌변처럼 식이 세워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경기자 2가 B를 선택한 경우의 기대 보수도 식을 세우면 3-P, 1-1-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대 보수를 같게 만들면 이게 바로 경기자 1의 혼합 전략이 도출이 되는 식이 되는데, 정리하면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 P가 0.5가 나옵니다. 보기 가를 보면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은 X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X가 미지수로 나와 있는데 지금 P를 구해보니까 그냥 0.5로 떨어지죠. 그래서 X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알 수 있는 거 보기 다를 보면 경기자 2의 기대보수도 묻고 있는데 경기자 2의 기대보수는 0.5라는 P값을 경기자 2가 A를 선택한 경우나 B를 선택한 경우의 기대보수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2로 떨어지니까 X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일단 가와 다가 맞으니까 답은 이미 나왔는데 보기 나도 한번 살펴보면 보기 나는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을 묻고 있으니까 경기자 2의 혼합 전략은 경기자 1의 기대보수를 동일하게 만드는 전략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을 Q, B를 선택할 확률을 1-Q라고 한 다음 경기자 1이 A를 선택한 경우의 기대보수 그리고 B를 선택한 경우의 기대보수를 식을 세워보면 이와 같이 되고요. 정리하면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인 Q는 다음과 같이 X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X는 2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일단 양수가 되겠고요. 그런데 분모가 분자보다 큰 양수가 되겠죠. 이때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 Q는 X가 커질수록 커진다. 지금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의 경우에 같은 값을 분모와 분자에서 뺄 경우에는 분수값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나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6번 문제의 답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 다인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XJ의 시장 수요 함수는 QD는 100-P이고 시장 공급 함수는 QS는 P이다. 이 재화 생산에는 단위당 30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단위당 20으로 잘못 추산하여 그에 따라 피구세를 부과하였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Q스타, 피구세 부과에 따른 생산량을 Q-라고 할 때 Q-Q스타의 값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7번 문제는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피구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상황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생산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보다 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잉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과 피구세 부과에 따른 생산량을 구해서 그 차이를 묻고 있는데 먼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 Q스타를 구해보면 이것은 정확한 부정적 외부 효과만큼 피구세를 부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위당 30만큼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30의 피구세를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수요 함수에서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을 하고요. 역수요 함수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가격 P를 사적 한계 비용으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 쪽을 보면 시장 공급 함수도 역시 P에 관하여 정리를 해주고 가격 P를 사적 한계 비용으로 고쳐준 다음에 단위당 30에 피부세가 부과되면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이 사적 한계 비용 곡선에 30만큼 더한 식으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을 같게 놓고 균형 조건인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 Q스타를 계산을 하면 Q스타는 35가 나오고요. 다음 피부세에 부과에 따른 생산량 Q'를 구해보면 사적 한계 편익 곡선은 1번의 경우와 동일하고요. 그런데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에 차이가 나는데 20만큼 피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플러스 20이 되겠고요. 역시 두 개를 연립해서 정리를 해주면 Q-는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Q-에서 Q스타를 뺀 값은 5가 나오고요.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정보경제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8번 문제는 비대칭 정보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상황을 비대칭 정보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역선택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역선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신호발송입니다. 신호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진 측이 이 감추어진 특성에 대한 관찰 가능한 지표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중고차 시장으로 대표되는 상품 시장에서 그 중고 차량에 대한 품질 보증을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 즉 중고차 매매상이 중고차를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도 근로자의 교육 수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기업에 전달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교육 수준, 즉 대학 졸업장 같은 것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선별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보험시장이 대표적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몸이 어딘가 아픈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단체 가입하도록 하는 단체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아니면 가입자에게 사전에 신체 검사를 하도록 해서 가입자의 유형을 판별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직군별로 위험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보험료율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 탄력적 보험료율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유형을 판별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선별의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비대칭 정보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대칭 정보의 상황은 감추어진 특성도 있고 다음에 설명할 감추어진 행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K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돼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도덕적 K는 선별행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선별행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3번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 보증은 신호 발송의 일환이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 역선택은 정보를 가진 측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대칭 정보의 두 번째 상황,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K는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로 초래된 피해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보험시장에서는 대표적인 방안이 공동보험 제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초공제 제도가 있겠습니다. 공동보험 제도는 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의 일부만 보상해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기초공제 제도는 보험 사고의 그 손실액 중에서 처음 일부 금액은 보험 가입자 본인에게 부담케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만약 기업이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에 기업의 평판과 상표 이미지에 타격을 줌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보를 가진 측에게도 이득이 되도록 유인구조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성과급 체계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효율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성과를 얻도록 해서 태업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동종업계보다 좀 더 많은 임금을 줌으로써 태업 시 해고가 될 경우에 기회비용을 높이게 해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효율임금제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4번에 노동시장에서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X제와 Y제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소득은 240이고 효용함수는 X 플러스 Y이다. Y제의 가격이 2로 고정된 상황에서 X제의 가격이 1에서 3으로 상승했다. A가 가격 변화 이전에 누리던 효용을 가격 변화 후에도 똑같이 누리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득 증가분은 단 스몰 x는 x제의 수량, 스몰 y는 y제의 수량을 나타낸다. 9번 문제는 보상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 이전에 누리던 효용을 가격 변화 후에도 똑같이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 이전에 누리던 효용을 계산을 하고 가격 변화 이후에 누리는 효용을 계산을 한 뒤에 두 효용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켜줘야 되는지를 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격 변화 이전에 누리던 효용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할 때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 비율이 같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효용함수를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완전 대체제의 효용함수입니다. 완전 대체제 효용함수가 제시된 경우에는 이러한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나오기보다는 코너해 또는 구석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한계 대체율을 구해보면 x제 한계 효용 나누기 y제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에서 도출하면 1분의 1,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 가격 비율은 x제 가격이 1, y제 가격이 2, 그래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것을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보면 1원당 한계 효용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1원당 한계 효용이 x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소비자 A는 x제만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 240을 x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x제 가격으로 나누면 x제 소비량은 240이 나오고요. 효용은 240개를 효용함수에 대입해서 240이 나옵니다. 다음 가격 변화 이후 누리는 효용을 구해보면 한계 대체율은 효용함수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1이 되고요. 상대 가격 비율이 변했죠. x제 가격이 1에서 3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 비율이 1.5가 돼서 이 경우에는 이 가격 변화 이전과 반대로 y제만 소비하는 것이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 240을 y제 소비에 사용하게 되면 y제 가격이 2니까 240을 2로 나누면 120개를 소비하게 되고요.
YJ 소비량이 120일 때 효용은 12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A는 가격 변화 이전에 240의 효용을 누리다가 가격 변화 이후에 120으로 효용 수준이 감소했는데, 이 효용의 차이인 120을 메꾸기 위해서는 가격 변화 이후에 YJ를 120개만큼 더 소비하도록 소득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YJ 120개를 구입하기 위한 소득을 구하면 그게 보상 변화가 되는데, YJ 가격은 2원이니까 120개에 2원을 곱하면 240원이 됩니다. 이게 보상 변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XJ와 YJ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소득은 60이고 효용 함수는 미니멈 X, Y이다. XJ와 YJ의 가격은 각각 2와 3이다. A의 효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순서대로 다음의 정부 정책을 나열하면 단 x는 XJ의 수량, y는 YJ의 수량을 나타낸다. 10번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 보조, 현물 보조, 현금 보조.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조의 효용 증가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A의 초기 효용을 구해보면 예산 제약식을 세워보면 X와 YJ 가격이 2와 3이니까 2X 플러스 3Y가 소득인 60이 되겠고요. 그리고 효용 함수는 레온티에프형 미니멈 함수니까 이것은 X와 Y가 같을 때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하면 XJ 소비량은 12, YJ 소비량도 역시 같아야 되니까 12가 나오고요. 이 소비자의 초기 효용은 효용함수에 12를 대입해서 나온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나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는 가격 보조입니다. XJ 단위당 가격을 50% 보조한다고 했으니까 예산 제약식을 다시 써보면 X의 가격이 2이니까 50% 보조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예산 제약식은 X 플러스 3Y는 60이 되고요. 그리고 효용함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X와 Y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연립해서 계산하면 X, Y 소비량은 15가 되고 효용도 15가 됩니다. 다음 현물 보조를 보면 YJ 10단위를 현물로 보조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XJ, YJ 가격은 변함이 없으니까 2X 플러스 3Y는 60이 되는데, 여기서 이 Y는 Y'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Y'은 이 현물 보조받은 10단위가 포함되지 않은 기준이고요. 그래서 효용함수의 특징에서 봤지만 XJ와 YJ 소비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같아야 되는 그 YJ 소비량은 여기서의 Y'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현물 YJ 10단위를 합한 것과 같다는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정리를 하면 Y'은 8단위가 되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0단위까지 합치면 18단위를 소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양만큼 XJ를 소비하니까 XJ도 18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은 18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를 보면 현금 10을 보조받았죠. 이것은 소득이 60에서 70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산서는 2X 플러스 3Y는 70이 되고, 그리고 효용함수는 그대로니까 XJ 소비량과 YJ 소비량이 같아야 되고, 연립하면 XJ와 YJ 소비량은 14가 되고 효용은 14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효용 대비해서 효용이 가장 크게 증가되는 것은 나가 되겠고요. 6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 가가 3만큼 증가하고 다가 2만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가, 다가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10번 답은 3번이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해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 효용함수가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이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가 가지는 특징은 대체효과가 제로고 소득효과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이 각 정책들의 소득 증가액을 계산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 소비자가 소비하던 양은 12개였습니다. XJ양이. 가의 경우에 X에 대해 단위당 가격의 50%를 보조했으니까 가격이 원래 2인데
가격의 50%, 1만큼을 소득으로 받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원이 가격 보조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되겠고요. 물론 이것은 최소고요. 그럼 최대는 얼마냐? 엑스의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 보조를 통해 혜택을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면 YJ 10단위를 현물로 받았잖아요. YJ 10단위 가격만큼 소득 보조를 받은 것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 10단위의 가격 3을 곱해서 30원의 소득 보조를 받은 것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은 경우에 현금 10을 보조 받은 거, 이거는 바로 현금이니까 10만큼 보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다를 비교를 해보면 다는 변하지 않죠. 얘는 이제 현금을 받은 거니까 10을 변하지 않고, 가는 최소 12원인데 그래서 다보다는 가가 더 많은 소득을 보조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와 나를 비교를 하면 가가 만약에 30원의 소득 보조 받는 효과가 되려면 엑스제를 30단위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비자 A는 소득 60 중에 30을 X제의 소비에 쓰게 된 거고, 그럼 나머지 30을 가지고 Y제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YJ 가격이 3이기 때문에 10개밖에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용은 미니멈 함수 특징에 따라서 10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가격 보조의 효과가 3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는 작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나, 가, 다 순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